사회적으로 정신병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정신병원 자체를 폐쇄를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거기 한번 진료 기록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거나 깜빵을 가듯이 정신병원 같이 해야 된다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정신병원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카운셀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문제를 자신은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 한 사람이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우리 정신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정신병이 범법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신병을 갖다가 범법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해서 그러면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근데 정신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라 하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 강간, 사기, 주요 범죄, 이렇게 절도라든지 강력범죄들의 비율은 되게 낮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을 기준으로 정신병이라든지 일반 범죄든지 다뤄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가정사까지 만약에 경찰이 개입하거나 국가 권력이 개입한다면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뭔 정신병이 있든지 어떤 정신병이 있지 않든 올바른 행위를 하든지 마음속에서 올바른 마음을 품든지 안 품든지 그것은 국가 권력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부부싸움이 있으니까 당신 이렇게 자녀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당신 이렇게 사법처리 경범죄 딱지 이거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신 어저께 부부 사이 말했는데 욕했어? 자녀에게 얘기를 했는데 자녀하고 엄마는 합의를 보이지 않아서 서로 거치게 싸웠군. 경범죄 사법 처리한다면 되게 이상한 일이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떤 사법적인 그리고 주요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든 걸리지 않은 사람, 정신병에 걸린 거 걸지 않은 걸리지 않은 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경찰관이 만약에 독심술이라도 익혔다는 겁니까?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한번 진료 기록 받았네. 그럼 이 사람 깜빵 보내야 되지 않냐? 경찰한테 그렇죠. 판사도 다 그러고 이 사람 깜빵 보내야 되겠는데. 그렇죠. 정신과 의사도 이 사람 깜빵 보내야 돼요. 검사도 이 사람 깜빵 보내야 되겠는데.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주요 범죄와 연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가 완전하다면 신이겠죠. 범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적인 난동을 피운 적이 있다. 그런데도 그렇죠. 그럼 그렇게 경범죄 하거나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시면 될 텐데요. 주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전화를 건다든지 그러면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난동을 피웠다 그러면 경범죄 아니면 형사처벌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요적인 형법상에 있어서 현행범으로서 주요 범죄로 체포하면 될 텐데요. 똑같은 처벌을 받으면 될 텐데 미리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범죄의 씨앗이 있는지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다. 혼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처벌한다면 어떤 누구도 다 가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 마음속에 뭐 악한 생각을 했지? 너 형사처벌 수갑죠. 네? 이게 미친 사회 아닙니까? 네. 자신은 완전할까요? 경찰관 자신은? 판사 자신은 완전할까요? 언론인 자신은 완전할까요? 네. 어쨌든 남이 모르게 주요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쇄살인, 강간, 또 이렇게 뇌물 받아먹는 그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경찰관도 처벌받는 일이 많거든요. 살인죄 저질러가지고 옛날에도 뉴스에 그거 나섰고요.
근데 사람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죠. 몰랐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공무원들은 다 법을 다 지키고 살지만 특정 사람은 법을 지키고 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먹거나 주요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뭐 판사니까 처벌을 안 받아. 어떤 죄를 저질. 내가 검사니까 처벌 안 받아. 내가 만약에 언론이니까 난 처벌 안 받아. 경찰관이면 그 처벌하고 이런 게 어딨나요? 대통령 등으로 다 사법 처리된 걸 보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범법을 저지르게 되면 사법 처리되는 걸 보시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은 누구니까 이렇게 처벌을 안 받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인간이니까 누구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럼 해당되는 조항을 따라 처벌하면 된 일이고 누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의를 환기시켜 줄 수는 있겠죠. 사회적인 난동을 피웠다는 주학회가 그 사람이 가정사에서 싸웠다. 전달을 딱 그래. 제가 지켜봤네 말이죠. 싸웠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문제가?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까? 이상한 거죠. 당신 자녀하고 다퉜어? 경찰관이 전화. 당신이 말하던 부부싸움 하던데 거친 언어를 사용하던데. 이거 자체가 아니면 비정상사회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일일이 그 도청 감시해가지고 가정사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 그 가정은 모를 수도 있죠. 그 가정 자기들은 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이거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남의 생활을 불법적으로 감청하는 이렇게 하는 그게 자체가 범죄인데요.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국가 권력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까지도 했을 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좀 자신은 완전한가?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나 악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살아가지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또 사회적인 난동도 피우지 않고 사회적인 난동 피우면 경범죄가 됐든 형사 현행범 체포든 그냥 하시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든다. 평소에 마음이 안 들었으니까 내가 경찰같이 있거나 동료에 주의한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또 어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가도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속 할 것 같다 이거죠. 저놈이 뭔지 모르게 할 것 같아. 딱 생긴 게 범죄자 인상. 당신 생긴 게 딱 보니까 범죄자 인상인데 당신 수갑 체포. 나 독심술로 보니까 국내 독심술로 보니까 당신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응? 내가 거기 천하의 모든 삼남만상을 깨우칠 수 있는 독심술을 익혔어. 당신 마음속에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당신 체포. 이러면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 아닌가요? 그 사람의 정신, 국가 권력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이라는 게요.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하다면 우리가 신이죠. 경찰관이나 판사도 검사도 또는 언론인도 자신이 검사나 판사, 경찰관 그렇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 악어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 피덩이 때부터 키워져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된 것이지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처벌했을 때 마음속에 뭔 생각을 했다고 그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자체가 불법 감청이고 범죄 그거 자체가 범죄인데 공의 독심술로서 천하만상을 갖다 꿰뚫을 수 있는 공의 독심술을 남의 마음을 보시고 남 행동을 보셔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니까 처벌한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비정상 사회가 된 그런 것이 만연해 있다면 오! 당신 범죄자 인상인데?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나빠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 어떤 정신병 입원한 사람 70%가 가족 가운데 다툼으로 입원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병의 증거가 있으면 다 사법적이 깜빵 가야 되나요? 정신병 입원 강제 법원 헌법상에는 체포형 것들은 법원의 어떤 그 주요 현행범이었을 때 체포 주요 형법상의 죄를 뭐 살인죄다
폭행죄다. 뭐 현행범 뭐 주요한 범죄를 저를 칼 갖고 난동을 했다. 이랬을 때는 체포가 가능해요. 근데 현행범이 아닌 경우는 법원의 어떤 그 수색영장, 어떤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없이는 그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 주거 침입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찰관 주보 신고하잖아요. 그럼 일일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함부로 들어왔을 때 의사를 거절을 묻다고 들어왔다. 열쇠 공부 그거 자체가 그 사람에게 깜빵 가셔야 되는데요. 착각. 네. 경찰관 차에 타락을 해서 함부로 현행범이 아닌데 타면은 그거 딱 같이 못 나옵니다. 그것도 불법 감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절하십시오. 거절한데도 강제 태움 불법 감금에 해당하기 나중에 변호사 불러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관 고소하면 그날로 그 사람은 이제 그렇죠.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때 스스로 공무원 사이에 이제 그런 게 있대요. 스스로 그것을 그래서 경찰관님을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내에서는 아마 그런 암묵적인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렇죠. 그에 해당되는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범죄자 인상이고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 내가 기분 나쁨 경찰관이다, 판사다, 검사다. 근데 주로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경찰관이 되겠죠. 또 119급등이다. 딱 보니까 정신병 같이 생겼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정신병 한 말기 정도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가 기분 나빠. 그 사람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그러죠. 정신병은 구급차 있잖아요. 그거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 사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자영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그 법원이 발부해야 되는 체포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함부로 그 가족과 짜거나 주위 사람 가족을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협박하거나 재산을 나누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재산을 갖고 있는 가정을 딱 잡아 가두고 재산을 나누기로 하자. 국제결혼 같은데도 결혼을 일부러 해가지고 결혼한 경우도 허다하는데요. 뭐 가령 뭐 이렇게 매춘하는 여자다, 뭐 이렇게 매춘하는 남성도 있겠죠. 근데 결혼을 시켜가지고 조폭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한 방에 그 재산을 돌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접근시켜 결혼이나 인사 뭐 그 사람 재산을 꿀꼬덕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작전, 5년 작전, 10년 작전, 2년 작전, 1년 작전. 이렇게 작전의 기간을 틀리겠죠. 투입해가지고 했을 때 결혼이 꼴이냈다. 마침내 그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사람도 죽일 수도 있어. 저때 언론에 났었잖아요. 이혼의 사건도 있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만약에 이혼의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도 범죄가 사건화 되더라고요. 이것은 이게 부부간에도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일부러 결혼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가 그렇죠. 근데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모든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주요 재산을 노리고 사람을 접근시킬 수 있는 나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지만 상대방 입장이 그럴 수도 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접근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러 접근시켜서 성추행으로 이렇게 고소하려고 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거나 또는 그 가족을 위장해서 하거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공보험 및 가족 보험 사기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뉴스에 나와요. 일부러 차를 부딪혀가지거나 차에 이렇게 자진 던져가지고 돈 뜯어내는 사람, 일부러 그 성추행을 당하거나 일부러 이렇게 성적으로 유인해 상관했고 자기 합의하에 섹스를 해놓고는 강간이다 이렇게 돈 뜯어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모거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해가지고 고소해갖고 돈 뜯어내려고 한 사람. 보험 사기단 일부러 그 자해를 해서 차에 부딪혀갖고 보험 사기단 많고 가족 간에 그런 뉴스에 나와요. 그게 가족 간에 가족이 공동 범죄였을 때 이게 참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일부러 사람을 접견시켰을 때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뭐 신분도 가짜로 만들면 이게 공적으로 알아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개인정보를 파내면 그 자체가 범죄인데 범죄잖아요. 그 사람이 신분을 이전했을 때 알 길이 있나요? 과거에 뭐 했는지 모르죠. 그 사람의 주요 정보를 캐고 다니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탐정에 대해서, 탐정 직업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가라는 걸 생각을, 개인정보법 위반을 탐정이라 할지라도 위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이라 내 주요 계좌를 갖다 뒤졌다. 통화 기록을 영장 없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함부로 뒤졌다. CCTV를 함부로 이렇게 못들어 달라고 해서 뒤졌다. CCTV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입자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 그럼 내가 꼼짝없이 당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찰관한테는, 공무원한테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 유출됐을 때, 고소를 했을 때 경찰관님도 처벌받고 나도 처벌받는데 이거를 나한테 지금 강요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그죠? 내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있죠. 그럼 거절하면 강제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장 받아갖고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기분 나쁜, 또는 재산관,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가족 같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경찰관들도 보면 뉴스에 보면 조폭 결탁해갖고 돈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꽤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모르는 범죄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관도 판사도 뭐 뇌물 받아갖고 어떻게 한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던데 뭐 그건 뭐 저도 봤어요. 뉴스에서. 검사도 그럴 수 있고 뇌물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라도 소환할 수 있는 거, 국회의원이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럼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마음속에 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처벌을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남의 자산을 함부로 다 노려서 남의 저에 짜고 전부 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뭔 생각을 했다고. 집안에 보니까 이렇게 싸우더라.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 가족이 만약에 그 도박 이런 데 빠지거나 조폭에 유혹을 당하거나 또는 범죄에 빠져서 돈이 필요한데 가족과 어떤 형제들 같은 경우에 형제가 형제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살인 사건 나고요. 가족이 해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뭐 저기 가족 관계, 그 가족의 재산 관계로 인해 성추행 위반하는 사람이 70%를 합니다. 이게 재산을 노리고 가족도 그럴 수 있다. 어렸을 때 같이 살아온 형제지만 불화할 수도 있고요. 외부 사람과 짜고서 그것이 그럴 수 있어요. 외부 사람이 조폭이 협박을 하면 여자도 남자도 움직이는데요. 약점을 잡혀서 움직이면 경찰관 짜고 할 수도 있죠. 왜 못합니까? 경찰관이 만약에 자신이 그 집안과 짜고서 이 사람을 털면은 이렇게 40억씩 생긴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상당히 유혹을 받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산 한 방에 한 번에 평생 월급 받아도 그거 못 볼 텐데 한 방에 10억 생기거나 이러면 범죄에 참여할 사람이 꽤 늘어납니다. 세상에는 죄의 유혹, 범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을 갖다 처벌하기 위해서 조작, 그렇죠. 짜고 조작. 이 사람이 평소에 가족 가운데 불화했으니까 잡아가둡시다. 사실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난동을 부리면 그에 따라 경범죄가 됐든 현행범이든 처벌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죠? 남의 마음속에 뭔 생각을 했다. 마음속으로 뭔 생각하든 말든 남의 세상 아래에 있어서 딱 보니까 그 사람 그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더라. 가족간에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냐고. 112 사람 내 세상아를 봤대는데 신고 이렇게 녹음 신고도 있고 주연 동영상을 나한테 들으면 이러더라. 불법으로 나를 갖다가 카메라 심어가지고 나를 촬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불법 촬영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서 그 남의 휴대번호를 갖다가 내 스마트폰을 뒤지셨다고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럼 112에 전화. 이분이 경찰관인데 내 스마트폰을 함부로 뒤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증거를 교본에서 주요 증거도 인정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렇죠. 이게 범법을 저지른 거죠. 개인정보법 위반. 이렇게 해서 그걸 전화 걸면 형사가 됐든 그 사람이 경찰관이 됐든 다 처벌받는 거예요.
판사도 처벌받고 국회의원도 처벌받고 검사도 처벌받습니다. 서류를 위조했다. 산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이게 뚜렷하면 검사도 판사도 처벌받고요. 그렇죠. 언론인이라도 처벌받아요. 언론인이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개인정보를 마구 파헤치고 그걸 보도를 해도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통화 녹음도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냈다. 그래서 주의한 것에 대해서 남의 죄를 갖다 막 뒤져가지고 그래서 개인정보법을 범죄를 위반해서 이렇게 하거나 또나서 상대방을 범죄를 저지르한 범죄를 잘하고 뭐라고 명예훼손 했을 때 그리고 뉴스 데스크에 앵커를 고소하거나 뉴스 보도의 책임자 그 사장 대표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뭐 가령 이렇게 방송국의 대표를 관련된 사람 임원을 고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는 처벌받습니다. 대표 처벌받습니다. 그 기업의 총수라도 처벌받는 거 보잖아요. 네.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만약 내 함부로 개인정보를 뒤졌다. 근데 나를 함부로 매도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더라. 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사회에서. 그래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억울해 죽은 사람, 억울한 사람들 많잖아. 재판에서도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저질이 됐을 때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소명을 하거나 과정에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언론에서 나를 난도질해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 언론을 이용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다루서 스마트폰 통해서 계속 욕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녹음이 되잖아요. 그 사람 알려주면 그렇죠. 그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녹음됐을 때. 녹음이 안 됐을 때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녹음이 되고 녹음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요 증거를 자기가 통화 녹음하고 있는데 돈 얼마 보내라 협박해서 네 알겠습니다. 얼마 보내드릴까요?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네 보내드릴게요. 하고는 112 전화하면 되거든요. 꼼짝 사법 처리지 뭐. 네. 뭐 주식을 양도하라 그러더라. 몇천 원. 돈 안 주시고요? 1,000원 딱 주고 너 거스름돈 20억 가져와. 이거 주식 양도해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것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뚜렷한 까닭 없이 주식을 양도하라고 그러더라. 돈을 나한테 주고 다시 그쪽으로 보내라고 그러더라. 계좌 증거가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네, 궁예의 독신법 천하만상을 꿰뚫는 삼라만상을 꿰뚫는 궁예의 독신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깨뚫거나 그 사람의 생활을 깨뚫거나 개인정보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불법 촬영을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집안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않고서는 교류를 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 마음이겠죠. 꼬투리를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꼬투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내가 다 만나고 다니는데 왜 안 만났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그러면 사람을 제가 죄송한데 경찰관 2회 이상을 사람을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 사법처리에 면제되는 겁니까? 아니요, 5회예요. 이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라서 경범죄든 현행범에 처벌하면 될 일이지 내가 사람을 몇 회 만나는 것까지도 이웃한테 보고하고 다녀야 됩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가 보지? 자기네 어디 출타할 때 다른 사람이 보고하고 몇 회 누구 만나는 거 보고 이거 자체가 미친 사회 아니에요? 예. 자유민체주의 사회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한 달에 내가 몇 회를 만나야지 그러면 사회 사람과 교류하자. 다 은행 어디 가서 다 주연 사람들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만나고 하물며 택배 배달원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은행 갈 수도 있고 경찰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화해 활동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집에서 무직인 사람 꽤 많아요. 그 사람 다 지금 무직인 거로 당신은 3년 4개월 동안에 무직이셨네요. 그러면 사법 처리 되셔야 되겠는데
이거 자체가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우리 나 돈 많은데요? 그래도 3년 4개월 동안 무직으로 계셨으니까 당신은 사법처리입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네? 그럼 3년 이하는요? 3년 이하는 면제입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닌가냐? 이게 미친 거죠. 아니 남이 돈 많아서 무직으로 살던 그 재산이 많은데 저 재산 많은 그래도 사법처리입니다. 3년 넘으셨잖아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이 주변의 이웃이 가족 간에 짜고 가정 그 사람을 계속 침뱉거나 테러를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말썽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재산이 100억인데 먹을 수 있다면 10억씩 먹을 수 있다면 범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찰관까지 만약에 같은 다 끼리끼리 아는 형 친구야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가족까지 어울려 산다. 경찰 성 같은 데는 그런 데는 뭐 그런 물론 그런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경찰관 직무를 잘 수행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동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경찰관 뉴스에도 뭐 조폭과 끼고 교폭의 어떤 그 편의를 봐주거나 범죄에 참여하거나 그걸 갖다가 단속 현장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그거 자체가 범죄인데요. 그 사람이 돈을 받아먹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법 위반일 수도 있고, 뇌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렇죠. 뚜렷한 형사처벌인데요. 경찰관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구급대원이라도 괜찮아요. 119 구급대원이라도 사법처리 권한이 있나요? 헌법에 영장 없이는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멋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현행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서울시장이다, 뭐 중구청장이다, 뭐 이게 행정기관의 장이 사법 권한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헌법소원을 좀 낸 적도 있는데요. 헌법소원을 제가 3건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각하가 되긴 했어요. 논리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잘 썼거든요. 정신건강보험법하고 권리금, 권리금을 아니 왜 남의 재산을 파느냐 이거예요. 아니 남의 식당 내 건물인데 남의 식당에 자기네들이 투자해가지고 내가 카페를 차리든 어디든데 시설 투자비는 돈을 벌기 위한 자신들의 행위인데 나중에 철거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업종에 들어갈 때. 근데 그것을 자기가 시설 투자했다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얼마를 투자하든 그 사람의 돈을 벌기 위한 그렇죠. 투자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카페를 멋있게 차렸든 말든 나는 다음 업종 들어오면 카페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식당원 권리금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갖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내 거니까. 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연장을 하든지 나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법으로 강제해서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투여를 해. 권리금 나한테 준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 겁니까? 다른 사람이 준 거잖아요. 아, 왜 내 건물을 가지고 니네끼리 서로 사고 파냐 이런 논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법이 황당한 법이 되게 많아요. 왜 내 건물을 가지고 니네가 서로 사고 파냐 이런 게 되잖아요. 아니 일부라도 내 건물이 이제 이렇게 가령 20억, 30억이다, 40억이다 했을 때 내 건물의 일부에 이렇게 상가로 들어와서 지네끼리 1억씩 거래해서 그렇게 권리금이라고 형성을 하더라. 야, 왜 내 건물 가지고 니네끼리 그거 형정을 하냐? 사람이 몫이 좋은 상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장사가 잘 되는 대학로다 그럼 권리금 주고 안 주니까 장사가 잘 돼 돈 많이 버는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네끼리 돈 주고 버는 걸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왜 그걸 책임지죠? 내 건물을 가지고 왜 니네끼리 사고 파냐?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지 거로 국가라 할지라도 자기 걸로 돈을 주고 사서 국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걸 수용을 해서 사가지고 하든지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해야지. 국가라 하지라도 국가가 대체 누굽니까? 법이라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될 텐데요. 국가라는 것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도 임시직이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끝나면 물러나야 돼. 임시직이란 말이에요. 다음 대통령 안 될 수도 있고, 대통령 물러나면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오셔야 될 텐데. 그래서 장관도 마찬가지. 장관 되기 전에는 평범한 국민이었을 때, 직위를 맡았을 때, 공무원 직위를 맡았을 때, 그 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범법을 저질러서도 안 되고. 국가로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먼저 강탈을 한다거나 또 내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자체가 범법행위다 이 말씀이죠. 이 이상한 법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헌법소는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해도 헌법재판소는 이걸 판단을 못하더라. 누구나 봐도 합당한 얘기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각하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법원이 판사가 됐던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내 재산을 갖고 이렇게 사고 팔지? 이 간단한 논리도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헌법 이렇게 형법이 됐든 행정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그 전체적인 헌법 안에서 헌법과 부딪힌다. 상위법과 부딪힌다. 그럼 그거 잘못된 법률로서 없애야 되는데요. 정신건강보호법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법률과 불합치한다. 헌법과 불합치한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폐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폐지도 않고요. 정신건강보호법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바일 투표법도 좀 이상한데요. 왜냐면 모바일 투표법이 스마트폰에 정보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통신 기록도 나오고 주요한 사람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것도 뒤져보면 다 수색 영장이 있어야 돼. 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투표를 했을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 안다는 거죠. 지금은 그 형내 현행법안에서 정당 안에만 되지만 나중에 국가기관에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모른다고 생각하신다네 다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모든 통신 기록은. 통신 기록을 통화 중계를 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투표법도 통화라는 거, 모바일 투표법도 통화가 통신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SK다, 주요한 통신 업체들 있잖아요. 그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러면 지운다는 건가요? 기록이 남지만 지운다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밀 투표 위반이가 되거든요. 이는 문제가 있다. 옛날에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 이렇게 남의 그 스마트폰으로 막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정당 해산의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이거를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갖다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는 정보통신기기는 원격 조정이 되거든요. 원격 조정이 돼가지고 내 스마트폰이든 데스크탑 원격으로 들어와서 조정해서 기록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원격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려도 해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위험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네. 참 이게 뒤집어 씌우기도 쉽고 자기 여기 파일에 중요한 부분 혹시 남이 이렇게 남겨놨는데 해킹으로 나한테 파일을 심어 놓을 수도 있어요. 진짜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럼 주요하게 항상 하드디스크에 쓸데없는 정보를 남겨놓지만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세요. 혹시라도 공적인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여기 토치로 구슬리면 되는데 타인이 나한테 심어 놓을 수 있다. 이게 참 범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하셔서는 그리고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뒤집어 씌운다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황당하지만 원격 조정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데스크탑이든 스마트폰이든 이게 진짜 황당한 세상이에요. 내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이죠. 누가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주요 스마트폰 이렇게 어떤 조작해가지고 계좌를 갖다 털어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플을 깔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 스마트폰에 통합 계좌로 해서 그 사람이 볼 수도 있잖아요. 내 통장에 얼마 들었나. 저 그래서 그 깔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거래하지 않아요. 그 데스크탑을 통해서 온라인 은행 갔다 왔다 하기 싫으니까 귀찮잖아요. 데스크탑에서도 그 어떤 뭐 지정 PC, 지정 PC 외에는 거래하지 않아요. 내 재산이 함부로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그리고 주요한 돈 이상한 돈이 들어오면 은행 통해서 즉시 통해서 가지고 직접 보내지 마세요. 보이스 피싱 돈이었을 때 내가 꼼짝없이 계좌 묶이거나 나까지 범죄자가 됐어요. 그 사람 이쪽 보내라고 내서 보내고 이쪽 보내라고 보내. 내가 꼼짝없이 형사처벌 당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법률에 종사하지 않아서 변호사들처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법은 뭐 구글 같은 걸 쳐가지고 좀 기본 법은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보건법도 그래요.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두냐고. 현행법을 위반해서. 납치 감금이잖아요. 경찰관이 협조했다라도 경찰관이 그 사람의 구조 요청을 했다. 그러면 자신의 권리 의무를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법 이거는 법원의 영장 수색 없이 이 사람들 와서 구급대원 사설 구급대원은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신병 그 차 있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래 등록하면 그렇게 되거든.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예요. 119 구급대원이 함부로 그런다 해서도 경찰관한테 구조 요청을 했는데 경찰관 방치를 했다. 그럼 나중에 경찰관이 당신이 구조 요청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경찰서 가서 이것이 진위 여부를 따져보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 고소합니다. 그랬으면 경찰 가서 함부로 나를 집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침범해서 가두려고 하더라. 어디에 특정 영사에 데려가. 그 사람이 진짜 구급대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 119 구급대원이건 아니거나 세상에 범죄하는 119 구급대원도 경찰관이 짜고서 범죄에 참여 그 사람도 짜고서 참여해서 나한테 10억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가죠. 현행 헌법상에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판단을 못하더라고요. 되게 진짜 황당했는데요. 현행 헌법에 지금 그런 그 정신건강법에 부딪히잖아요. 영장 없이는 현행범이 아니거든요. 현행범에서 뭐 살인이나 강간, 폭행, 칼 휘두르 이런 주요한 범죄 없이는 법원의 영장,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남의 집에 들어가서 침입해서 체포하는 것은 불법. 그렇죠. 남의 집에 따는 것 자체가 성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불법 침입죄. 다수의 침범이면 그렇죠. 그것 따라서 형량이 가중이 된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신 분 이분이니까 내가 고소를 했는데 112 신고해서 112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경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통해서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형사재판에 나오셔야 돼요. 또 민사까지도 해야 되지. 내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입었다면 그 사람이 경찰관은 그렇죠. 거기 응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럼 경찰서로 갑시다 같이. 그 경찰관 차에 타지 마세요. 혹시라도 같은 편일 수도 있으니까. 타면 못 나와요. 나는 내 택시로 가겠다. 그럼 현행법은 아닌 이상 경찰은 그러십시오. 자기 내 차로 가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 네.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세상 무섭습니다. 안 타겠다면 그 경찰관이 강제한다면 그거 자체가 불법 감금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네. 현행범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수시로 112에 전화 걸어서 현행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보건법 현행법을 분명히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애라도 사법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법 권한이라는 것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압수수색 영장 체포가 가능한데 판사의 권한을 행정기관의 장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법 권한을 국회가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국회가 판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영장 발부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헌법재판소 공무원 시험을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그것이 대통령령은 거기에
현행법을 이길 수 있냐? 대통령령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면요, 그 사람은 권한남용이 돼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응? 어떤 누구를 갖다가 공무원 시험을 기회 헌법상에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헌법상으로는 이렇게 특혜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적인 조항일 수 있는데 헌법과 부딪힌다는 거. 헌법소원을 내면 경찰관 채용법이다, 특채다. 이거 자체가 불법일 수 있어요. 용역 주면 되거든요. 어떤 연구단체가 이렇게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그 두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구단체로서 국가가 부수를 지불하고 용역을 주면 되는 부분인데 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다. 이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는.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을 사더니 이제는 수천 명도 한꺼번에 이렇게 탁 하더라. 어떤 공사기관 같은데, 그죠? 그 자체가 불법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이게 현행법 공무원 시험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경찰관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경찰관 법도 있고 현행법이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네. 시험 보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는 시험 봐서 들어가고 시험 보지 않고 이거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다 해서 뭐 범죄는 아니겠죠.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 법조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현행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예.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한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령을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거지. 현행법을 넘어서 했을 때 유법이 되는 거죠. 권한 남용이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님도 판사의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판사가 영장 발부해서 체포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멋대로 현행 헌법을 위반해서 체포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범죄를 했으면 그렇죠. 경범죄가 됐으면 현행 보면 뭐 화를 휘둘렀다, 살인죄. 뭐 그에 따라 체포를 하시면 될 일이지. 범죄를 저지를 거다, 체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경찰관이 짜고 119 구급단도 짜고 사설구급단 짜고 그 사람을 100억 먹을 수 있으면 10억씩 가지고 이랬다. 미칠 텐데요. 경찰관도 뇌물 받고 조폭일 봐주고 이런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 누구나 경찰관도 판사도 검사도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범법을 저지를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을 지키고 뇌물 받아 먹지 맙시다. 네네. 대통령은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판사도 법을 제정할 수는 없어요. 국회 요청을. 그것이 각각 그 권한이 상권분립으로 해서 권한과 권한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현행법이라든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그 행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권한남용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공무원 시험을 보지도 않고 공무원을 막 채용시키거나 공사에 들어가지 시험 보지도 않고 들어가면 공무원 시험법을 위반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제가 범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지도 모르. 남들은 다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딱 이렇게. 이거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인데요. 법을 이길 수 현행법 공무원 시험법 경찰관 법도 있잖아요. 경찰청 조직 내 법도 승진 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위반하시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판사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이런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현행법이라도 그 법이 현행법이 헌법이 상위법 위반하냐 그러면 그걸 그래도 해야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아니 왜 그 식당 남의 식당 그 남의 건물을 지네끼리 서로가 사업하느냐. 전 세계도 이런 황당한 법은 없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 법이요. 이게 진짜 부끄러워할 대한민국의 사법체가 이렇다면 부끄러워할 일이죠. 남의 재산을 사고 그걸 국회의원이 법으로 제정을 해놨다. 정신건강보호법도 마찬가지. 영장 없이 마음대로 행정기관이 잡아가둘 수 있다. 이거 황당하잖아. 현행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범죄면 경범죄 이렇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남의 집에 들어가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이걸 판단할 그런 능력조차도 없냐라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중국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선족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조선족들이 중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죄송한 말씀인데 6.25 때 우리가 6.25 때 중국군으로서 참여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전쟁을 벌인 당사자들의 후손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어떤 비난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다 해서 뭐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중국적이라는 게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 우리 안에서는 투표가 가능하고 중국 안에서는 투표가 가능하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갖다가 외환거래법을 해가지고 우리는 해외 재산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화 거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다가도 중국에다도 재산을 형성하고 여기다도 재산을 형성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이게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던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중국 국민이 해외에 있을지라도 자기네들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조선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또는 그것을 신분을 유장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중국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명을 내서 다시 들어오거나 성명을 하지 않고 신분증만 딱 물론 그건 좀 들통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만약에 사법 처리를 되지 않고 국세청이 그 사람에게 어떤 세금 탈루나 범죄 관련 돈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미 중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나서는 걸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헌법사연을 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누구나 임문을 하는 것이 범죄라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았겠죠. 범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냐 않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소원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법률들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소원을 냈어요. 세 건을 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여전히 되게 이상한 법인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구속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법률적인 구속이면은 자기가 의사에 반해서 치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뭐 정신병이든 육체 질병이든 그 환자 마음이 아닌가요? 당신이 암이니까 왜 병원 입원 안 했어? 그러면서 강제 입원 시킨다면 이상하죠. 그럼 정신병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병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어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당신 부부싸움 했지. 당신 집안의 말썽이 형제간에 불의했네. 불화했네.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러네. 어떻게 알았어 그걸? 남의 생활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거 자체가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 그런 좀 현행법에 따라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국회의원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러니까 깜빡하는 사람도 있죠. 판사도 범죄를 검사도 언론인도 경찰관도 119 구급대원도 세상관계로 인해서 범죄에 동참하거나 협조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객관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내가 천하만상을 깨뜨리는 삼라만상법으로 해가지고 공예 독심스러우니까 당신이 딱 범죄자처럼 생겼네. 당신이 어제 뭐 했어? 점장입니까? 부당 점장이처럼 국정을 운영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그래서 딱 처벌하고 잡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어떤 누구의 재산도 다 가로챌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누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